더 많은 이야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콩파? 꺼내서 팔아. 대신 내 놈 심장은 내가 씹어먹으러 갈 테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차은솔은 스마트폰 액정이 검게 변한 것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들고 있던 포터 필터를 머신에 끼워 넣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검붉은 에스프레소가 샷 글라스에 떨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달궈진 인두가 살갗을 지지는 소리와 비슷했다. 대전 유성구 복명동의 한적한 골목. 통유리로 된 카페솔의 내부는 평화로웠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고 매장 안에는 재즈 음악이 낮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카운터 뒤에 선 차은솔의 눈동자는 이미 이곳에 없었다. 그녀의 감각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전장, 아니 방금 전 통화에서 들려오던 쇠 파이프 끄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낭자한 지옥으로 이동해 있었다. 사장님, 커피 다 됐나요? 단골 손님인 대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차은솔은 순식간에 표정을 지웠다. 방금 전까지 사람의 심장을 씹어먹겠다고 말한 여자의 얼굴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온화하고 차분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걸렸다. 네, 나왔습니다. 과테말라 안티구아예요. 산미는 좀 줄이고 고소하게 내렸어요. 와, 감사합니다. 역시 사장님 커피가 최고예요. 손님이 쟁반을 들고 자리로 돌아가자 은솔은 앞치마 끈을 풀었다. 그녀의 손은 희고 가늘었지만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것은 바리스타의 굳은 살이 아니었다. 수십만 발의 실탄을 격발하고 칼을 쥐고 사람의 급소를 가격하며 만들어진 훈장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작전과 1급 기밀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략부대. 그곳에서 그녀는 여성 최초로 특수임무단장, 즉 대령 계급까지 올랐던 전설적인 지휘관이었다. 별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군대에서 그녀는 오직 실력 하나로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올라갔다. 코드명 발키리. 적들에게는 죽음의 천사로 불렸던 그녀가 군복을 벗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더 이상 기계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평범한 차은솔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 모양이었다. 띠리리. 다시 전화가 울렸다. 아까 그 번호였다. 은솔은 매장 입구에 닫힌 팻말을 걸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여보세요. 아이고, 우리 조카님. 말씀이 너무 살벌하시네. 나 유성 바닥에서 대부업하는 마석구라고 하는데 삼촌 되시는 김철민 씨가 우리 돈을 좀 많이 가져다 썼어. 수화기 너머로 끈적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얼마입니까? 원금 2억에 이자 쳐서 5억. 근데 이 양반이 갚을 능력이 없네. 그래서 우리가 신체 포기각서를 좀 받고 작업을 시작하려던 참이야. 지금 삼촌 손가락 하나는 맛보기로 부러뜨렸고. 으악. 은솔아. 오지마. 이 새끼들 미친놈들이야. 삼촌 김철민의 처절한 비명이 수화기를 뚫고 나왔다. 둔탁한 타격음이 이어졌다. 은솔의 미간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린 자신을 거둬 키워준 유일한 혈육이었다. 사업 실패 후 도박에 손을 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채업자에게 잡혀갈 정도인 줄은 몰랐다. 장소. 은솔이 짧게 내뱉었다. 호, 말이 통하네. 장대동 구시장 뒤편에 버려진 냉동창고 알지? 혼자 와라. 경찰 달고 오면 삼촌 눈알 하나는 대전천에 떠내려가고 있을 거다. 일시간 준다. 뚝. 전화가 끊겼다. 은솔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그녀의 주거 공간인 2층 침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는 번호키가 달린 묵직한 검은색 하드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슉 하는 공기 빠지는 소리와 함께 케이스가 열렸다. 그 안에는 군용 대검이나 총기는 없었다. 민간인이 소지할 수 없는 물건들이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들어있었다. 방검 소재가 들어간 특수 제작된 검은색 라이더 재킷, 카본 섬유로 강화된 너클 장갑, 그리고 소형 투척용 강철 핀대. 은솔은 거울 앞에 섰다. 헐렁한 니트를 벗어 던지자 군살 하나 없이 근육으로 다져진 상체가 드러났다. 흉터들이 훈장처럼 등에 새겨져 있었다. 검은색 전술 바지를 입고 워커 끈을 단단히 조염했다. 머리를 질끈 묶어 올리자 순박했던 카페 사장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707부대를 호령하던 발키리의 서늘한 눈빛만이 남았다. 기다려요, 삼촌. 그녀는 현관을 나서며 우산꽂이에 꽂혀있던 장우산을 하나 집어들었다. 밖에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사냥하기 딱 좋은 날씨였다. 대전 유성구 장대동의 재개발 구역. 폐쇄된 지 오래된 냉동 창고 주변은 스산했다. 가로등조차 깨져 있어 어둠이 짙게 깔린 그곳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차은솔이 아니었다. 반장님, 저기 맞습니까? 위치 추적값이 저기서 멈췄어. 마석구 그놈 아지트가 분명해. 유성경찰서 강력팀장 강도진 경감이었다. 그는 며칠째 마석구 파를 주시하고 있었다. 유성구 일대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을 납치해 장기를 밀매한다는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강도진은 빗물에 젖은 머리를 털며 차 문을 닫았다. 지원 병력은 차가 막혀서 20분은 더 걸린답니다. 젠장, 20분이면 상황 끝나고 시체 치우고 있을 시간이야. 일단 우리가 먼저 진입한다. 3시지? 권총 확인해. 강도진과 2명의 형사는 허리춤에 권총을 점검하고 창고 쪽으로 몸을 숙여 이동했다. 빗소리가 그들의 발소리를 감춰주었다. 창고 입구에는 덩치 큰 조직원 2명이 담배를 피우며 망을 보고 있었다. 야, 근데 아까 그 여자 진짜 올까? 5억을 무슨 수로 구해? 모르지. 안 오면 저 영감탱이 배 가르는 거고. 근데 두목님 기분이 영 안 좋으시다. 요새 윗선에서 자금 압박이 심한가 봐. 조직원들의 잡담을 엿듣던 강도진이 수신호를 보냈다. 하나, 둘, 셋. 동시에 튀어나가 제압하려던 찰나였다. 뚜벅, 뚜벅.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검은색 재킷을 입고 한 손에 장우산을 든 여자였다. 차은솔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접근하는 형사들과는 달랐다. 마치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당당하게 정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뭐야, 저 여자? 망을 보던 조직원들이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은솔에게 다가갔다. 어이, 아가씨. 여기 볼 일 있어? 길 잘못 들었으면 곱게 꺼져. 다치기 싫으면. 조직원 하나가 은솔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강도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퍽!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은솔이 들고 있던 우산 끝으로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찔러 넣은 것이다. 남자가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무릎을 꿇자 은솔은 우산 손잡이로 남자의 턱을 올려쳤다. 순식간에 거구의 남자가 실신해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 인연이. 남은 한 명이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휘둘렀다. 은솔은 반 발자국 물러나 칼날을 피한 뒤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우두둑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남자의 팔이 기이한 각도로 꺾였다. 끄악. 은솔은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뒷덜미를 잡고 창고 철문에 그대로 들이박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찌그러지며 열렸다. 불과 10초. 2명의 거구들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숨어서 지켜보던 강도진의 입이 떡 벌어졌다.
반장님, 저 여자 뭡니까? 조폭입니까? 조폭이 저렇게 깔끔하게 사람을 담그냐? 저건 살인 기술이야. 강도진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여자는 민간인이 아니다. 그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다. 지원팀 서둘러. 상황 발생했다. 민간인. 아니, 신원 미상의 여성이 단독 진입했다. 창고 안은 비릿한 피 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중앙에는 김철민이 의자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 10명 남짓한 조직원들이 쇠 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서 있었고 낡은 소파에는 마석구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진짜 혼자 왔네. 배짱 한번 두둑한 년이야. 마석구가 비릿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다. 돈은? 여기 있어. 은솔이 자신의 주먹을 쥐어 보였다. 마석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게 어디서 말장난이야? 야, 애들아. 전연 교육 좀 시켜라. 아주 확실하게. 반병신 만들어서 섬에 팔아버려. 마석구의 명령에 조직원들이 일제히 은솔을 향해 달려들었다. 10명 대 1명.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은솔에게 익숙한 전장이었다. 그녀는 우산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시작해. 그녀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다. 가장 먼저 달려든 놈은 쇠 파이프를 야구 방망이처럼 휘두르는 놈이었다. 은솔은 상체를 숙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오른쪽 팔꿈치가 놈의 인중을 강타했다. 퍽 소리와 함께 코뼈가 주저앉으며 피가 튀었다. 쓰러지는 놈을 방패 삼아 뒤따라오던 놈의 발차기를 막아낸 은솔은 그대로 놈의 오금을 걷어찼다. 균형을 잃은 놈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회전했다. 인간 방패가 된 조직원의 몸이 다른 조직원들과 부딪히며 엉켰다. 저 전연 잡아. 죽여. 당황한 조직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때로 덤벼들었다. 하지만 은솔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707부대 시절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적을 제압하는 근접 전투술 CQC의 교관이었다. 그녀에게 이들은 훈련병보다 못한 허수아비들에 불과했다. 강목이 날아오자 손날로 막아내고 턱을 가격했다. 칼을 든 놈이 찌르자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자신의 무릎으로 놈의 앞면을 찍어 눌렀다. 그녀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타격 한 번에 뼈가 부러지고 관절기 한 번에 비명이 터져나왔다. 우두둑, 쾅, 퍼.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기괴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3분. 10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바닥에 뒹구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분이었다. 소파에 앉아있던 마석구의 입에 물려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자신의 정의 부하들이, 그것도 흉기를 든 놈들이 여자 하나에게 도륙당했다. 너 정체가 뭐야? 마석구가 품에서 사심이 칼을 꺼내 들고 벌떡 일어났다. 그는 김철민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오지 마. 오면 이 늙은이 목을 그어버리겠어. 김철민은 공포에 질려 말도 하지 못한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은솔은 피 묻은 손을 털며 천천히 마석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숨소리는 흐트러짐 하나 없이 고요했다. 실수했어. 뭐? 인지를 잡으려면 제대로 잡았어야지. 그리고 은솔의 눈빛이 마석구의 어깨 너머를 향했다. 경찰이 너무 늦었어. 그 순간 창고의 천장 환기구가 뜯겨나가며 밧줄 하나가 떨어졌다. 누군가가 레페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섬광탄 하나가 마석구의 발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쾅! 강렬한 빛과 소음이 터졌다.
강도진 형사가 뒷문이 아닌 지붕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것이었다. 마석구가 눈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는 찰나 은솔은 이미 거리를 좁혔다. 그녀의 손이 마석구의 손목을 쳐내 칼을 떨어뜨렸고 이어서 그녀의 주먹이 마석구의 복부에 깊숙이 박혔다. 커! 마석구가 위액을 토하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은솔은 쓰러진 마석구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렸다. 심장은 맛이 없어 보여서 안 되겠네. 대신 감옥에서 평생 썩어. 그녀는 마석구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꼼짝 마. 경찰이다. 전원 무기 버리고 손머리 위로. 그제야 창고 정문이 활짝 열리며 강도진과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들이 할 일은 별로 없었다. 이미 상황은 종료되어 있었다. 바닥에는 신음하는 조폭들이 즐비했고 그 가운데에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얼굴로 삼촌의 밧줄을 풀어주는 은솔이 서 있었다. 강도진이 총구를 내리며 은솔에게 다가왔다. 당신, 대체 뭡니까? 민간인이 이런 짓을 하면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은솔이 삼촌을 부축해 일으키며 강도진을 돌아보았다. 정당방위입니다. 그리고 은솔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신분증 하나를 꺼내 강도진에게 보였다. 예비역 대령 신분증이었다. 강도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령 707 특수임무단. 단장? 신원 확인은 나중에 하죠. 일단 이분 병원부터 모셔야겠습니다. 은솔은 멍하니 서 있는 형사들을 뒤로하고 삼촌을 부축해 창고 밖으로 나갔다. 빗줄기는 잦아들어 있었다. 하지만 은솔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마석구는 꼬리일 뿐이다. 이 유성 바닥에서 이런 조직을 거느리고 5억이라는 돈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배후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뒤 카페를 찾아온 낯선 손님으로 인해 현실이 되었다. 어서 오세요. 카페 소리입니다. 말끔한 슈트를 입은 젊은 남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경호원처럼 보이는 덩치들이 서 있었다. 남자는 메뉴판은 보지도 않고 은솔을 빤히 바라보았다. 유성 프라임 투자의 대표 최민재였다. 강 대령님. 아니, 이젠 차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우리 사업 파트너인 마석구 사장을 감옥에 보내셨더군요. 덕분에 우리 회수금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최민재가 비릿하게 웃으며 명함 한 장을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손해배상 청구하러 왔습니다. 돈으로 갚으실래요? 아니면 몸으로 때우실래요? 은솔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스팀을 작동시켰다. 치익하는 날카로운 소음이 최민재의 말을 잘랐다. 주문 안 하실 거면 나가주시죠. 영업 방해입니다. 은솔의 눈에서 다시 푸른 불꽃이 일렁였다. 2라운드의 공이 울리고 있었다. 가을비가 그치고 난 뒤에 유성구 복명동 거리는 은행나무 잎이 젖어 짙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카페 솔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손님의 표정은 그렇지 못했다. 딸랑.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들어선 이는 인근 대학교에 다니는 단골 학생 이하나였다. 평소라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을 그녀였지만 오늘의 그녀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퀭한 눈 밑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하나씨. 차은솔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닦던 행주를 내려놓으며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이하나의 귀에는 그 인사가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녀는 구석진 테이블에 힘없이 주저앉더니 가방을 끌어안고 몸을 떨기 시작했다. 은솔은 직감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은솔은 주문도 받지 않은 채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탄 음료를 만들어 하나에게 다가갔다. 마셔요. 몸이 많이 차갑네요. 따뜻한 머그잔이 손에 닿자
그 온기가 트리거가 된 듯 하나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사장님, 저 어떡해요? 저 죽고 싶어요. 은솔은 말없이 맞은편 의자를 빼어 앉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것은 카페 사장이 손님을 보는 눈이 아니라 지휘관이 부상병의 상태를 살피는 눈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천천히 말해봐요. 하나는 흐느끼며 띄엄띄엄 말을 이었다. 이야기는 끔찍할 정도로 전형적이었으나 그 수법은 악랄하기 그지없었다. 등록금과 생활비가 부족했던 하나는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갔다. 그곳은 유성 온천역 인근의 번화가에 위치한 유성 프라임 투자라는 회사였다. 번듯한 사무실, 친절한 상담실장, 그리고 합법적인 투자 자문 회사라는 간판에 그녀는 의심을 거두었다. 처음에는 그냥 서류 정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팀장이라는 사람이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소액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에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고 했어요. 딱 한 달만 쓰고 돌려주면 된다고요. 이른바 내구재 대출날을 구제하는 대출을 빙자한 폰테크 사기였다. 하지만 그들이 노린 건 단순히 휴대폰 몇 대가 아니었다. 사인을 했어요. 투자 계약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연대 보증각서였어요. 제 친구 2명도 저 때문에 같이 갔는데 그 친구들 빚까지 제가 다 떠안게 됐어요. 원금 300만 원이 한 달 만에 3천만 원이 됐어요. 경찰에는 신고했습니까? 못해요. 하나는 와들와들 떨며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은솔에게 보여주었다. 은솔의 눈썹이 꿈틀했다. 화면에는 하나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교묘하게 찍힌 사진과 동영상이 띄워져 있었다. 면접 볼 때 신체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카메라가 있었나 봐요. 돈 안 갚으면 이거 학교 게시판이랑 학과 단톡방에 다 뿌리겠대요. 부모님한테도 보낸다고. 이것은 금융업이 아니었다. 인간의 영혼을 담보로 잡고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들의 짓이었다. 은솔의 머릿속에 며칠 전 카페에 찾아왔던 최민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말끔한 슈트 차림에 비릿한 미소를 짓던 놈. 그놈이 바로 이 지옥의 설계자였다. 일어나요. 은솔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경찰서 갑시다. 내가 같이 가줄게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알면. 그 사람들 내 허락 없이는 하나 씨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건드립니다. 날 믿어요. 은솔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707 부대원들을 지휘하며 사선을 넘나들던 그 단단한 확신이 공포에 질린 하나의 마음을 붙잡았다. 은솔은 가게 문을 닫고 하나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목적지는 유성경찰서였다. 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은 분주했다.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고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강도진 경감은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강 팀장님. 은솔의 목소리에 강도진이 젓가락을 물고 고개를 들었다. 차 사장님? 아니, 차 대령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또 무슨 사고 치신 건 아니죠? 강도진은 지난번 패창고 사건 이후 은솔을 볼 때마다 경외심과 골치 아픔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은솔은 하나를 의자에 앉히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야기를 듣는 강도진의 표정이 점점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먹던 컵라면을 쓰레기통에 거칠게 처박았다. 최민재. 이 개자식들이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먼. 강도진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알고 있는 놈입니까? 알죠. 아주 잘 알죠. 유성 프라임 투자. 겉으로는 벤처 투자 회사인데 실상은 기업형 조폭입니다. 마석구 같은 놈들은 그냥 하수인이고 최민재가 머리예요. 법무법인 끼고 법망 피해가면서 대학생들,
사회 초년생들 등쳐먹는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그럼 체포하면 되잖습니까? 협박 증거도 있는데. 은솔이 하나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강도진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놈들이 워낙 교묘해서요. 이 사진 보낸 번호가 대포폰일 겁니다. 추적해도 노숙자 명의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계약서. 하나 학생이 직접 사인한 게 맞으면 법적으로는 저놈들이 채권자가 되고 학생은 채무자가 됩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해요. 피해자 진술이 증거 아닙니까? 변호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진술 신빙성 탄핵할 겁니다. 자발적 투자였다. 사진은 합의 하에 촬영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재판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피가 마르고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현실. 은솔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였다. 오, 여기서 뵙네요. 우리 고객님이 여기 계신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경찰서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민재였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제 슈트를 입고 뒤에는 변호사 배지를 단 중년 남성 2명을 대동하고 있었다.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여유로운 걸음걸이였다. 하나는 최민재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은솔의 등 뒤로 숨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강도진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최민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진정하시죠, 강 경감님. 저는 제 고객이랑 오해를 풀러온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대동하고 합법적으로 조사받으러 왔는데 소리는 왜 지르십니까?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이렇게 불친절해서야. 최민재는 뱀 같은 눈으로 은솔을 바라보았다. 차 사장님, 남의 영업 방해하는 게 취미신가 봅니다. 지난번 마석국어는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내 고개까지 빼돌리시고. 이거 업무방해의 유괴 아닙니까? 은솔이 최민재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30cm. 내 눈에는 저 학생이 고객으로 보이나 보지. 그럼요. 돈 빌려가서 안 갚으면 채무자, 갚으면 고객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최민재가 비릿하게 웃으며 속삭였다. 오직 은솔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다. 군대에서 총질이나 하던 여자가 뭘 알겠어. 여긴 전쟁터가 아니야. 법치 국가라고.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법은 내 편이야. 돈이 곧 법이거든. 은솔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 이 남자의 목을 꺾어버릴 수 있는 수십 가지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경찰서였고 그녀의 등 뒤에는 보호해야 할 피해자가 있었다. 착각하지 마. 은솔이 나직하게 대답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 그리고 내 전쟁에서 민간인 희생자는 없어. 유성 경찰서에서의 대치 이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최민재는 빈말을 하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 위에서 줄타기를 하며 상대를 말려 죽이는데 도가 튼 인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솔의 문을 열자마자 불청객들이 들이닥쳤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5명. 그들은 지난번 마석구의 패거리처럼 험악하게 문신을 드러내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카페의 모든 테이블을 하나씩 차지하고 앉았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삼촌 김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아주 연하게. 1시간 뒤에 마실 거니까 그때 줘요. 저는 물 한 잔만 주시오. 나는 생각 좀 해보고. 그들은 1인 1메뉴를 시키지 않고 혹은 가장 싼 음료 하나를 시켜놓고 자리를 죽치고 앉아 있었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려 하면 그들은 험악한 인상으로 입구를 쳐다보았다. 손님들은 기겁하며 발길을 돌렸다.
명백한 영업 방해였지만 경찰을 부르기도 애매했다. 그들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단지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차 사장님, 이거 어쩌죠? 벌써 점심시간인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김철민이 울상을 지었다. 은솔은 카운터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 중 리더격인 남자가 은솔과 눈이 마주치자 비웃으며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화면에는 유성 프라임 투자의 로고가 떠 있었다. 최민재의 지시였다. 말려 죽이겠다 이거지. 은솔은 분노보다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가 지금 나서서 이들을 힘으로 제압한다면 최민재는 기다렸다는 듯이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날릴 것이다. 그것이 놈들이 원하는 그림이었다. 그때 은솔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도진 경감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차 대령님, 하나 학생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쉼터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잠깐 산책한다고 나갔는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놈들이 손을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 추적 중인데 갑천변 쪽으로 나옵니다. 느낌이 안 좋아요. 은솔은 앞치마를 거칠게 벗어 던졌다. 삼촌, 가게 문 닫아요. 오늘 영업 끝입니다. 은솔아, 어디 가려고? 은솔은 대답도 하지 않고 카페를 뛰쳐나갔다. 카페 안에 앉아있던 양복쟁이들이 낄낄거리며 수군거렸다. 어이쿠, 사장님 어디 급한 일 있으신가 봐. 장사는 접으시나? 은솔은 그들을 무시하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포효했다. 대전 갑천변. 가을바람이 매섭게 부는 강가였다. 갈대숲 사이로 으슥한 곳에 하나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앞 검푸른 강물을 바라보며 서 있는 하나의 뒷모습이 보였다. 하나씨. 은솔이 차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다.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한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오지 마세요. 사장님, 오지 마세요. 안 돼요. 나쁜 생각하지 마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해요. 방금 그 사람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까지 사무실로 오지 않으면 제 사진 전부 다 뿌리겠대요. 그리고 사장님 카페도 불질러 버리겠다고. 저 때문에 다 망가지잖아요. 하나가 강물 쪽으로 한 발자국 더 내디뎠다. 절망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지 은솔은 뼈저리게 느꼈다. 이하나. 은솔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군 시절 전장에서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는 부하를 붙잡을 때 내던 사자후였다. 하나가 깜짝 놀라 멈칫했다. 나를 봐. 내 눈을 봐. 은솔이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다가갔다. 나 707 특임대장이었어. 내가 살면서 수많은 적을 만났지만 단 한 번도 진 적 없어. 고작 사채업자 나부랭이들 때문에 내 전적에 흠집 내게 할 거야? 하지만 법도 그 사람들 편이라면서요. 법이 못하면 내가 해. 법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그놈들에게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내 손 잡아. 은솔이 손을 내밀었다. 굳은 살 박인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하나는 망설이다가 울음을 터뜨리며 그 손을 잡았다. 은솔은 하나를 으스러져라 껴안았다. 하나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최민재가 보낸 협박 문자. 마지막 기회다. 얌전히 오면 내 빚 탕감해주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살게 해주지. 하지만 허튼 수작 부리면 차은솔 그 여자도 같이 지옥 구경하게 될 거야. 은솔의 눈에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하나를 차에 태워 안심시킨 뒤 다시 카페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인적이 드문 대청호 인근의 공터로 차를 몰았다. 트렁크를 열었다.
그곳에는 지난번 꺼내지 않았던 더 깊은 심연의 장비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위성 보안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전역할 때 반납하지 않은 국군 방첩 사령부고 기무 사령부 직통 한라인 단말기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통신 보안. 누구십니까? 상대방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하지만 은솔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건조함은 순식간에 깨졌다. 나다. 차은솔. 단장님? 차은솔 단장님 맞으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인물은 오진우 소령. 현재 국군방첩사령부에서 방산 비리와 군사기밀 유출을 담당하는 에이스 수사관이자 과거 차은솔의 부관으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충직한 부하였다. 오소령. 오랜만이다. 대령님. 아니, 지금은 전역하셨지 않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연락 한 통 없으시더니 갑자기 보안 라인으로. 잡담은 나중에 하자. 지금 내 앞에 쓰레기들이 좀 있는데 분리수거가 안 돼서 소각을 좀 해야겠다. 은솔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오진우 소령은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다. 자신의 존경하는 지휘관이 이 정도의 살기를 띠고 연락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다. 전시 상황이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타격입니까? 정보입니까? 정보. 그리고 장비 지원. 타격은 내가 직접 한다. 은솔은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대전 유성구 유성프라임 투자. 대표 최민재.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배후까지 싹 다 털어봐. 놈들의 자금줄, 비자금, 약점, 숨겨둔 여자, 아니 오늘 점심 메뉴까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독수리 팀 가동하겠습니다. 3시간 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소령. 네, 단장님. 이건 공식 작전이 아니다. 내가 책임진다.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책임지시면 저희는 뒤처리를 합니다. 그게 707의 방식 아닙니까? 오진우의 웃음 섞인 대답과 함께 통화가 끊겼다. 은솔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트렁크 깊숙한 곳에서 무광 검정색의 전술 헬멧과 야간 투시경을 꺼냈다. 법은 잠들었다. 이제 야수가 깨어날 시간이었다. 바람이 거세군. 낙하하기 딱 좋은 날씨야. 대전 유성구의 밤하늘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유성 온천역 사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25층 주상복합 빌딩의 옥상. 차은솔은 난간 끝에 서서 불어오는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 그녀의 몸을 감싼 것은 바리스타의 베이지색 앞치마가 아니라 빛을 흡수하는 무광 검정의 전술 슈트였다. 허벅지에는 맥가이버 칼과 전술용 플랫이 그리고 특수 제작된 3단봉이 결속되어 있었다. 이니어 이어폰에서 오진우 소령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단장님, 통신감도 양호합니다. 목표 건물인 유성 프라임 투자 4호, 현재 보안 레벨 최고 수준입니다. 1층 로비와 지하 주차장은 사설 경비업체 직원 20명이 배치되어 있고 최민재의 사무실이 있는 15층은 별도의 용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용병이라. 국내 조폭 나부랭이는 아니라는 거네. 네. 신원 조회 결과 러시아 스페츠나츠 출신과 프랑스 외인부대 출신이 섞여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고용된 고스트들입니다. 죽여도 기록이 남지 않는 자들이죠. 재미있네. 놈들도 기록이 없지만 오늘 밤 나도 기록에 없는 사람이야. 은솔은 옥상 곤돌라 레일에 와이어를 고정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25층 높이에서의 자유낙하. 일반인이라면 오금이 저려 서 있지도 못할 높이였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한 침투 경로일 뿐이었다. 슈. 와이어가 풀리는 미세한 소음만이 밤 공기를 갈랐다. 은솔은 거꾸로 매달린 채 15층 창문으로 하강했다.
내부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적외선 감지 센서가 그물처럼 쳐져 있을 게 뻔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장비를 꺼내 유리창에 부착했다. 고주파 진동 절단기. 지잉. 소음도 없이 원형으로 유리가 잘려나갔다. 은솔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사무실 안으로 착지했다. 진입 확인. 3시 방향 복도에 순찰 인원 2명 접근 중. 오진우의 경고가 떨어지기 무섭게 복도 끝에서 군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은솔은 벽에 등을 붙이고 호흡을 멈췄다. 보드카가 다 떨어졌어. 이 빌어먹을 한국 놈들은 술을 너무 약하게 마셔. 걸걸한 러시아어가 들려왔다. 덩치가 곰 같은 남자 2명이 돌격 소총 모양의 가스건을 맨 채 걸어오고 있었다. 살상용 실탄 총기는 아니었지만 근거리에서 맞으면 뼈가 으스러지는 개조된 무기였다. 은솔은 어둠 속에서 그들을 응시했다. 남자가 그녀가 숨은 기둥 옆을 지나가는 찰나 은솔의 손이 튀어나갔다. 퍽! 은솔의 손날이 앞선 남자의 목 울대를 정확히 타격했다. 남자가 컥 소리를 내며 목을 부여잡자 그녀는 놈의 허리춤에 있던 대검을 뽑아들어 허벅지를 찔렀다.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놈의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뉘었다. 누구냐? 뒤따르던 남자가 반응하며 가스건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은솔은 이미 놈의 품으로 파고든 뒤였다. 그녀의 팔꿈치가 놈의 턱을 올려쳤고 연이어 무릎이 명치에 꽂혔다. 우당탕. 거구의 남자가 서류함을 들이받으며 쓰러졌다. 은솔은 쓰러진 놈의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가격해 완전히 기절시켰다. 10초. 2명의 특수부대 출신 용병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나이스. 역시 녹슬지 않으셨습니다. 서버실은 복도 끝 회장실 안쪽에 있는 비밀 금고 뒤입니다. 알았어. 최민재는 퇴근했습니다. 현재 룸살롱에서 술판 벌이고 있군요. 빈집털이 성공하시겠는데요. 하지만 오진우의 예측은 빗나갔다. 은솔이 회장실 문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살기가 느껴졌다. 빈집인 줄 알았나 쥐새끼. 은솔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임과 동시에 날카로운 단검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문에 박혔다. 쾅! 소리와 함께 문에 깊게 박힌 칼. 은솔은 즉시 뒤로 물러나 거리를 벌렸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잿빛 머리카락에 한쪽 눈에 흉터가 있는 남자. 최민재가 가장 아끼는 경호실장 코드명 울프였다. 그는 707 부대원들도 껄끄러워한다는 전설적인 용병 때 블랙워터 출신이었다. CCTV를 해킹했더군. 경비원들 동선도 파악했고. 보통 솜씨가 아니야. 어디 출신이지? 국정원? 정보사? 울프가 손가락을 풀며 물었다. 은솔은 대답 대신 자세를 낮췄다. 알 거 없어. 어차피 넌 오늘 여기서 은퇴할 테니까. 하. 건방진 계집애 같으니. 울프가 달려들었다. 그의 공격은 앞서 상대한 놈들과 차원이 달랐다. 묵직하면서도 빨랐다. 그가 휘두르는 주먹을 은솔이 팔로 막아내자 뼈가 울리는 통증이 전해졌다. 퍽, 퍽, 콰직. 좁은 복도에서 치열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울프는 은솔의 급소만을 노리고 들어왔고 은솔은 놈의 힘을 역이용해 흘려냈다. 울프가 다시 단검을 꺼내 찌르자 은솔은 피하지 않고 놈의 손목을 양손으로 잡았다. 이거나 먹어라. 은솔의 박치기가 울프의 코를 강타했다. 빠각 소리와 함께 울프의 코뼈가 내려앉았다. 놈이 주춤한 사이 은솔은 놈의 팔을 꺾어 등 뒤로 돌리고 3단봉을 꺼내 놈의 오금을 후려쳤다. 끄악! 무릎이 꺾인 울프가 바닥에 처박혔다. 은솔은 놈의 목을 3단봉으로 조르며 귓가에 속삭였다. 최민재에게 전해. 이건 예고편이라고.
은솔은 기절한 울프를 넘어 회장실로 진입했다. 비밀 금고는 오진우가 알려준 해킹 코드로 30초 만에 열렸다. 그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외장 하드디스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 이 안에는 이하나 같은 대학생들의 코 묻은 돈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챙긴 수천억 원의 불법 자금 내역, 그리고 그 돈을 받아 챙긴 고위층들의 리스트가 들어있을 것이다. 확보했다. 철수한다. 은솔은 외장 하드를 챙겨 다시 창문으로 향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다음 날 아침 유성경찰서. 강도진 경감의 책상 위에는 차은솔이 넘긴 외장 하드디스크가 놓여 있었다. 강도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가 밤새 분석한 파일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유성 프라임 투자는 단순한 대부업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다단계 금융 사기로 끌어모은 자금을 세탁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검찰, 심지어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까지 뇌물로 뿌리고 있었다. 이하나를 협박했던 영상 원본은 물론 수백 명의 피해자 리스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거면 놈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어. 강도진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옆에 앉아있던 은솔은 담담한 표정으로 종이컵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서둘러요. 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 들어가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대령님. 제가 오늘 내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판사도 영장 안 내주고는 못 베길 겁니다. 강도진은 증거물을 들고 서장실로 그리고 검찰청으로 뛰어갔다. 은솔은 경찰서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는 법의 시간이었다. 대한민국이 아직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면 마땅히 그래야 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도록 강도진은 돌아오지 않았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강도진이 터덜터덜 강력팀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은솔이 다가가 물었다. 강도진은 대답 대신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다. 직위 해제 통지서. 이게 뭡니까? 증거 능력이 없답니다. 강도진이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다. 독수독과 독이 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다.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원칙이죠. 당신이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서 훔쳐온 거라 증거로 쓸 수 없대요. 오히려 저한테 불법 해킹을 사주했냐고 추궁하더군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뇌물 리스트, 피해자 영상, 그건 다 사실이잖아. 검사가 그러더군요. 그게 조작된 파일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그 검사 이름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은솔은 말문이 막혔다. 썩었다. 뿌리까지 썩어 있었다. 범죄를 잡아야 할 칼이 범죄자들의 방패가 되어 있었다. 최민재는요? 풀려났습니다. 아니, 애초에 잡혀오지도 않았죠. 오히려 절 고소했더군요. 직권 남용이랑 절도 교사 혐의로. 저는 당분간 정직입니다. 강도진은 책상 서랍에서 자신의 신분증과 총기를 꺼내 반납함에 넣었다. 쩔그렁.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그리고 하나 학생한테도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경찰직 15년 하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은 처음입니다. 은솔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그녀는 강도진의 어깨를 잡았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이제 어쩌실 겁니까? 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 옷을 벗긴 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노릴 겁니다.
오라고 하죠. 은솔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것은 더 이상 법에 호소하려는 시민의 눈빛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도려내기로 결심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법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지킬 겁니다. 내 방식대로. 은솔은 경찰서를 나섰다. 밖에는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최민재였다. 여보세요. 아, 들리나? 우리 정의의 사도차 대령님. 선물은 잘 받았어. 근데 내용물이 좀 부실하던데? 우리 아버지가 좀 화가 나셨거든. 아버지? 그래. 유성 프라임 투자의 진짜 주인. 최 회장님 말이야. 내가 건드린 게 그냥 동네 깡패가 아니라는 걸 이제 좀 알겠어? 강경감 옷 벗는 거 봤지? 다음은 내 차례야. 기대되는군. 혓바닥 긴 놈 치고 싸움 잘하는 놈 못 봤는데. 하하. 말은 잘해. 오늘 밤 내 그 소중한 카페가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 아, 삼촌이랑 그 여학생도 같이 있나? 미리 명복을 빌어주지. 뚝. 은솔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맹수의 포효처럼 들렸다. 그녀는 곧장 카페로 향했다. 삼촌 하나씩. 조금만 기다려.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수사가 아니었다. 생존을 건 전투였다. 복명동 카페솔. 가게의 모든 불은 꺼져 있었다. 하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은솔은 카페 중앙 테이블에 삼촌 김철민과 이하나를 앉혀두고 그들에게 방탄조끼를 입혔다. 은솔아, 무슨 일이냐? 전쟁이라도 난 거야? 삼촌이 겁에 질려 물었다. 비슷해요. 놈들이 올 거예요. 두 분은 절대 제 곁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려도 눈 감고 귀 막고 계세요. 은솔은 카운터 뒤에 숨겨두었던 장비들을 꺼냈다. 섬광탄 2개, 연막탄 1개, 그리고 잭나이프와 3단봉. 총기는 없었다. 민간인 구역에서 총격전은 피해야 했다. 하지만 놈들은 다를 것이다. 밤 11시. 카페 밖 도로에 검은색 승합차 3대가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에는 양복 입은 깡패들이 아니었다. 복면을 쓰고 손에 야구 방망이와 쇠 파이프, 그리고 도끼를 든 전문 용역 깡패들이었다. 일명 청소부라 불리는 자들. 쨍그랑. 카페 통유리 창이 박살나며 돌이 날아들었다. 밀어버려. 누군가의 고함과 함께 놈들이 카페 안으로 들이닥쳤다. 좋기 20명은 되어 보였다. 깍! 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은솔은 삼촌과 하나를 카운터 구석으로 밀어넣고 발을 넘어나갔다. 어서 와라,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은솔은 손에 쥐고 있던 섬광탄의 핀을 뽑아 던졌다. 펑! 강렬한 빛이 터지며 앞서 들어오던 놈들의 시야를 마비시켰다. 아! 내 눈. 놈들이 비틀거리는 사이 은솔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3단봉이 춤을 추듯 허공을 갈랐다. 빡! 우득! 퍽! 가장 먼저 덤벼든 놈의 정강이 뼈가 부러졌다. 은솔은 쓰러지는 놈의 등을 밟고 도약해 뒤에 있던 놈의 턱을 날려버렸다. 도끼를 휘두르는 놈의 손목을 잡아채 자신의 어깨로 놈을 매다 꽂았다. 하지만 놈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쓰러뜨려도 계속해서 밀고 들어왔다. 그중 몇몇은 은솔을 무시하고 카운터 뒤에 숨은 인질들을 노리고 우회했다. 삼촌, 피해. 은솔이 소리치며 에스프레소 머신에 뜨거운 물이 담긴 피처를 놈들에게 던졌다. 으악. 뜨거워. 화상을 입은 놈들이 나뒹굴었지만 또 다른 놈들이 식탁 의자를 집어 던지며 은솔을 포위해 왔다. 은솔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깨진 유리 파편에 긁힌 상처였다. 이대로는 안 돼.
민간인 보호와 전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 체력의 한계가 오고 있었다. 놈들은 지칠 줄 모르고 덤벼들었고 밖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놈들이 대기 중이었다. 최민재, 아니 최 회장은 오늘 밤 이곳을 잿더미로 만들 작정이었다. 은솔은 잠시 거리를 벌리고 카운터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위성 보안 전화기를 꺼냈다. 단축 번호 1번. 네, 단장님. 오진우 소령이었다. 상황 변경. 진돗개 하나 발령. 은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적이 민간인 구역을 타격했다. 무장 인원 30명 이상. 단순 깡패가 아니라 살상 무기를 소지한 중군사 조직 수준이다. 경찰은 매수되었고 내 힘만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위치는 카페 소리입니까? 그래. 지금 당장 병력 지원 요청한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놈들이 군사작전 구역 내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명분은 충분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군 병력이 민간 지역에, 그것도 무장한 채 출동하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일이었다. 하지만 오진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상부 승인 떨어졌습니다. 최 회장의 자금이 북한 공작금과 연계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제 놈들은 간첩법 적용 대상입니다. 뭐? 이제 이건 조폭 소탕 작전이 아닙니다. 대공 용의점 수사 및 국가 전복 세력 제압 작전입니다. 작전명 독수리. 제가 직접 갑니다. 얼마나 걸리나? 하늘을 보십시오. 그때였다. 카페 밖에서 놈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뭐야 저 소리. 헬기. 경찰 헬기인가? 두두두두두두. 거대한 로터 소리가 복명동 상공을 뒤덮었다. 카페 안의 유리잔들이 진동으로 인해 달그락거렸다. 은솔은 피 묻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늦지 않게 왔군. 카페 밖 도로에는 군용 레토나 차량과 검은색 밴들이 급정거하며 길을 막아섰다. 밴의 문이 열리고 KLA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검은 대테러복 차림의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어깨에는 방첩사라는 패치와 함께 707 특수임무단의 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전원 사격 개시. 저항하는 놈은 사살해도 좋다. 오진우 소령의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망쳐. 군인들이야. 방망이를 들고 설치던 용역 깡패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경찰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었지만 군대는 달랐다. 그것도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탕, 탕. 공포탄이 발사되자 놈들은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방탄조끼를 입은 오진우 소령이 들어왔다. 그는 엉망이 된 카페 내부와 피투성이가 된 은솔을 보고 경례를 붙였다. 충성.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령님. 은솔은 3단봉을 접어 허리춤에 꽂으며 숨을 골랐다. 아니, 딱 맞춰왔어. 청소 시작하자 오소령. 은솔의 눈이 밤하늘을 나는 헬기를 바라보았다. 이제 최 회장이 있는 곳, 악의 본거지로 진격할 차례였다. 방어전은 끝났다. 이제는 선멸전이었다. 단결. 현시간부로 작전명 독수리 2단계로 전환한다. 오진우 소령의 무전이 대전 유성구의 밤하늘을 갈랐다. 카페 소라풀 점거했던 용역 깡패들은 이미 국군 방첩 사령부 요원들에 의해 포박되어 트럭에 실려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긴급 구속이었다. 차은솔은 피 묻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오진우가 건넨 전술조끼와 KO 권총을 착용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카페 사장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지휘하던 지휘관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목표는 계룡산 수통골 인근에 위치한 최 회장의 비밀 별장. 그곳 지하 벙커에 메인 서버와 비자금 금고 그리고 도주를 준비 중인 최민재와 최 회장이 있다. 오진우가 태블릿 PC로 위성 지도를 띄우며 브리핑했다. 놈들의 경호 병력은 약 50명.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다.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인가? 아닙니다. 별장 반경 2km 내에는 민가가 없습니다. 마음껏 화력을 쏟아부어도 됩니다. 은솔이 권총 슬라이드를 당겨 장전했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궜다. 내가 선봉에 선다. 오소령은 외곽을 차단해.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돼. 알겠습니다. 707 예하 2개 팀이 대령님을 엄호할 겁니다. 새벽 2시. 대전 유성구 수통골 산자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요새 같은 저택. 최 회장의 안전 가옥이었다. 고요하던 숲속의 정적을 깬 것은 헬기의 로터 소리가 아니었다. 쾅! 저택의 육중한 강철 정문이 대전차 로켓 한 방에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날아갔다. 적습! 적습이다. 경비탑에 있던 용병들이 당황하여 서치라이트를 비췄지만 그 빛은 곧바로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날아든 저격 탄환이 서치라이트를 박살냈기 때문이다. 진입. 은솔의 짧은 명령과 함께 검은 그림자들이 저택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은솔은 가장 앞에서 달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질주라기보다는 비행에 가까웠다. 앞을 가로막는 용병이 소총을 난사하려 하자 은솔은 낮은 자세로 슬라이딩하며 놈의 발목을 사격했다. 으악! 쓰러지는 놈의 가슴을 밟고 뛰어오른 은솔은 2층 테라스 난간을 잡고 단숨에 몸을 끌어올렸다. 1층 로비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는 사이 그녀는 적의 심장부로 직행하는 최단 경로를 택했다. 2층 복도. 최민재가 짐 가방을 챙겨 뒷문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어딜 가시나 최 대표. 은솔이 복도 끝에 서서 총구를 겨눴다. 최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이 미친 여자. 군대를 끌고 와? 내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최민재가 품에서 권총을 꺼내 발사했다. 탕, 탕. 총알이 벽에 박혀 섰고 가루를 날렸다. 은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만 까딱해 탄도를 피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오지 마. 쏘겠어. 죽여버릴 거야. 최민재가 발악하며 방아쇠를 당겼지만 딸깍 소리만 났다. 탄환이 바닥났다. 은솔은 최민재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탄창 관리도 못하는 놈이 총은 왜 들어? 사 살려줘. 돈 줄게. 내 스위스 계좌에 100억 있어. 그거 다 줄게. 최민재가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다. 은솔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하나 학생이 흘린 눈물값이다. 퍽. 은솔의 군화발이 최민재의 안면을 강타했다. 최민재가 비명과 함께 나뒹굴었다. 앞니가 몽땅 부러져 피가 솟구쳤다. 이건 우리 삼촌 몸값. 퍽. 이번에는 복부를 걷어찼다. 최민재는 개구리처럼 널브러져 거품을 물었다. 그때 안쪽 서재 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인이 걸어 나왔다. 최 회장이었다. 그는 밖에 소란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척하려 애쓰고 있었다. 자네가 강 대령인가? 대단하군.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다니. 최 회장은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래를 하지. 자네 지금이라도 군대를 물리면 내 전 재산의 절반을 주겠네. 그리고 자네의 안전도 보장하지. 은솔은 피 묻은 군화로 뚜벅뚜벅 걸어가 최 회장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을 천에 깨뜨렸다. 챙그랑. 당신 재산은 어차피 국고로 환수될 거야.
그리고 내 안전은 내가 지켜. 내가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전화 한 통이면 국방부 장관도. 최 회장이 전화기를 들려 했다. 은솔이 권총으로 전화기를 박살냈다. 전화해봐. 아무도 안 받을 테니까. 당신이 뿌린 돈, 당신이 믿던 권력, 오늘 밤부로 다 끝났어. 당신은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최칠성일 뿐이야. 그때 창문이 깨지며 707 대원들이 들이닥쳤다. 뒤이어 오진우 소령이 들어왔다. 최칠성. 당신을 간첩 방조 외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교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오진우가 최 회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최 회장은 바닥에 쓰러진 아들과 자신을 겨누고 있는 수많은 총구를 보며 비로소 자신의 왕국이 멸망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은솔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붉은 아침 해가 계룡산 능선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긴 밤이 끝났다. 작전 종료. 은솔이 무전기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유성구의 거리에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따뜻한 봄날이었다. 속보입니다. 유성 게이트의 주범 최칠성 전 회장과 최민재 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 자금을 이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수많은 서민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들어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의 은닉 재산 5천억 원은 전액 몰수되어 피해자 구제 기금으로 카페 솔의 벽걸이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차은솔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은 소식이었다. 사장님,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금방 갑니다. 카페는 만석이었다. 점심시간을 맞아 인근 직장인들과 대학생들로 북적였다. 은솔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샷을 내리고 얼음을 채웠다. 그녀의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다. 지난 겨울 피와 화약 냄새가 진동했던 그 밤의 기억은 마치 전생의 일인 것처럼 아득했다. 체리나, 아니 은솔아. 쿠키 다 구워졌다. 주방에서 삼촌 김철민이 갓 구운 쿠키 쟁반을 들고 나왔다. 고소한 버터 냄새가 카페를 가득 채웠다. 삼촌의 얼굴은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다. 도박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고 성실한 파티시에의 자부심만이 남아있었다. 삼촌, 냄새 좋은데요? 손님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럼 내가 누구 삼촌인데? 삼촌이 호탕하게 웃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다. 사장님, 이하나였다. 그녀의 곁에는 또래 친구들이 함께였다. 하나는 더 이상 위축된 피해자가 아니었다. 화사한 봄 옷을 입고 전공 서적을 든 그녀는 영락없이 활기찬 대학생의 모습이었다. 하나 씨 왔어요? 오늘 수업 일찍 끝났나 봐요? 네. 사장님 커피 마시고 싶어서 달려왔죠. 아, 그리고 저 이번에 장학생 됐어요. 성적 장학금이요. 정말요? 축하해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골라요. 하나가 친구들과 까르르 웃으며 자리를 잡았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은솔의 시선이 창가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강도진 경감. 아니, 이제는 강도진 경정이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진과 함께 복직되었고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장으로 영전했다. 오셨어요? 오늘은 카라멜 마키아토? 은솔이 다가가 묻자 강도진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아, 단계 당기네요. 요새 서류 볼 게 너무 많아서. 바쁘신가 봐요, 대장님. 다차 대령님. 아니, 차 사장님 덕분이죠. 유성구가 아주 클린해졌습니다. 조폭들 씨가 말랐어요.
덕분에 강력계 형사들이 할 일이 없어서 교통 정리하러 나간다니까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전우회와도 같은 깊은 신뢰가 그 웃음 속에 담겨 있었다. 참, 오진우 소령은 소식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원래 소식 없는 게 좋은 소식인 친구니까요. 이번에 중령 진급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음지로 들어갔대요. 떠나면서 사장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언제 한번 커피 마시러 오겠다고. 언제든 환영이라고 전해주세요. 외상은 안 되지만. 은솔은 강도진에게 커피를 건네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다. 햇살이 통유리를 통해 쏟아져 들어와 은솔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다. 그녀의 2층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그 검은색 하드 케이스가 잠들어 있다. 하지만 은솔은 안다. 그 가방을 다시 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아니, 열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지만 만약 이 평화로운 커피 향기를 해치려는 자가 또다시 나타난다면. 은솔은 템퍼를 쥐었다. 묵직한 그립감이 손에 전해졌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카페 소리입니다.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다. 종소리가 맑게 울렸다. 유성구 복명동의 오후는 평화로웠고 차은솔의 커피는 오늘도 완벽했다. 그녀는 이제 전장의 독수리가 아니라 일상을 지키는 바리스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더 많은 이야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